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스탁 테라피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독자의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며칠 전 아재님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근함에 명석하게 해답해 주시고 믿음이 갑니다. 여기는 평택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푼돈으로 조금씩 모아가며 한 주씩 매수하는 초보랍니다. 60대에 늦은 감이 있는 시작인 줄 알지만 딸애랑 열심히 배워가며 한다고 하는데 줌을 530불의 매수 후에 존버 중 비욘드 및 전망 부탁드립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질문을 보면은 평택에 계신 60대 장사를 하시면서 조금씩 모아가면서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분이고 줌을 530에 사신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너무 고점에 물려서 팔아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비욘드 밋은 좋은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줌부터 볼게요. 지금 줌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차트로 간단히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줌이라는 종목을 1년 차트를 쫙 한번 보게 되면은요, 대략적으로 400%가 성장된 종목이에요. 그리고 530에 사셨다면은 거의 최고점에서 지금 사신 그런 모습이고, 지금 주가로 보면은 거의 200불을 손해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몇 주가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 줌을 왜 고르셨는지 그냥 느낌에는 정말 기업 분석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유행할 때 따라 사신 것 같아요. 이 줌이라는 종목이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닌데 재택근무를 할 때 많이 성장을 했고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줌의 수요가 조금 없어지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과하게 됐다. 그런 얘기들과 함께 좀 줌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일단 이거를 공부라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이제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서 하셔야 돼요. 일단 1년치 타겟 프라이스는 487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1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예상이잖아요. 이 주가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예상이 지금 좀 주가가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이 중요하게 보실 건 뭐냐면은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건실한 기업인가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주가는 떨어졌지만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너무 오버밸류 됐던 게 좀 거품이 빠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전망도 봐도 분기 수익이 다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단지 문제가 있다면 주가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 회사의 재정적인 면도 봐도 재정이 아주 건실해요. 한번 볼까요? 재정도 보면은 지금 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일단 빚이 없는 회사인 거는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종목입니다. 근데 단지 걱정하시는 게 지금 주가당 한 200불 정도의 손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몇 주나 가지고 계신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체 투자 금액, 줌에다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손실이 200불에 100주다 그러면 2만 불 정도의 손실이니까 그때의 전략과 그리고 뭐 10주 가지고 계신 거의 경우랑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이 주가의 흐름은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평균 볼륨이 8.8 밀리언의 평균 볼륨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볼륨을 이제 맞춰 가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볼륨이 좀 없었죠. 그리고 지금 주가도 봐도 전체 트렌드에서 벗어나고 있진 않거든요. 지금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보면은 거의 바닥까지 내려온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있으면은 다시 좀 반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줌을 팔아라, 팔지 말아라 얘기는 못 하겠어요. 본인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팔으실 건지 아니면 이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좀 좋은 모습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실 건지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종목을 선택하실 때 아무 때나 사시면 안 되고 또 누가 좋은 주라 그래가지고 그냥 무턱 확 물어가지고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때도 보면은 항상 사지 않아야 될 그럴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사시면 안 되고요. 고점에 물리시고 그럴 때, 그러니까 그거를 초보라 그러시니까 그런 걸 항상 심사숙고하셔서 사셔야 되는 거를 좀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보는 줌의 전망은 일단은 저는 홀드예요. 저도 줌을 보유하고 있고요. 400불 선에서 지금 매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약간의 손실은 있지만 줌이라는 회사에 대한 기대는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줌에 대한 생각은 홀드입니다. 그렇게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비욘드 밋에 대한 전망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비욘드 밋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유는 제가 비욘드 밋을 좋아하지 않고요. 먹어봤을 때 제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이 주린이 분들이 종목을 선택하실 때 이런 체감 경제를 한번 느끼셔야 돼요. 이 구독자님이 직접 비욘드 밋을 한번 먹어보시고 이게 정말 잘 팔리겠다 그러면은 그 주식을 사시면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비욘드 밋은 좀 실망, 별로 저는 사 먹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 기업에서 돈을 벌지 못하겠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테크니컬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지금 비욘드 밋의 차트를 봐도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별로 이렇게 볼륨도 크지 않고 별로 이렇게 매력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뭐 중국에서 뭐 어디와 계약을 했다, 뭐 미국에서 뭐 스타벅스와 계약을 했다, 아니면 맥도날드랑 계약을 했는데 잘못됐다, 뭐 그럴 때마다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갔다, 어떤 안정성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자체를 봐도 타겟 프라이스보다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페어 밸류 되지 않고 상당히 오버 밸류 돼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전망을 봐도 더 계속 하락으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닝을 봐도 아직 흑자로 돌아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는 비욘드 밋에는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ARKG를 매수한 지 보름 됐는데 떨어진 건 거의 못 봤는데 왜 계속 떨어지는지, 캐시우드에 약간 문제가 있는 뉴스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테슬라에 손해보고 오늘 마지막 날 들어가려 했는데 700을 넘어버렸네요. 이제라도 위험할까 해서 애플 전기차 소식으로도 약간 불안정이 돼서요. 저 60대 소녀인데 별칭을 지어야겠네요. 다른 댓글답도 부탁하고 새해엔 대박난 기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60대 소녀분은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네요. 일단 뉴스를 보실 때 소스를 잘 보셔야 돼요. 유튜브에 나오는 거를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어느 사이트에 가거나 예를 들어서 야후 파이낸스나 뭐 베런스나 CNBC나 또 뭐가 있을까요? 주식 관련된 뉴스 채널의 뉴스에서 정보를 얻으셔야 되거든요. 하여튼 제가 이런 분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크 인베스트의 ETF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볼 수 없어요. 그거는 일단 캐시우드에 대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펀드가 있잖아요. 그 펀드 안에서 펀드 홀딩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평균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다른 이유 때문에 떨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ETF가 안전하면서도 편안한 거예요. ARKW나 ARKG에 있는 종목에 예를 들어서 G 같은 경우에 크리스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주가가 떨어지게 된 거고, ARKW 같은 것도 뭐 어떤 종목이 좀 많이 떨어진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지 뭐 그 회사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캐시우드 문제도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캐시우드가 다시 그 아크 인베스트의 수장으로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테슬라 손해보고 오늘 마지막 날 들어갔라 했는데 테슬라 손해본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애플 전기차 뉴스가요, 애플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년 전에 나왔던 얘기를 누가 다시 한번 끄집어낸 얘기거든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테슬라가 가지고 싶으시면은 테슬라를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조금씩 사세요. 아마 지금 700불이 넘었죠? 700불이 넘어버렸는데 아마 그거보다 낮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 맞춰가지고 한 주든 두 주든 계획에 맞춰가지고 사시면 되고요. 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하지 않으셔야 될 게 있어요. Falling knife를 잡지 말으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말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떨어지는 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손 비어요. 그리고 날아가는 새를 쫓아가지도 말아라. 날아가는 새 쫓아가다가 자기 벼랑으로 떨어집니다. 자기가 플랜을 세우셔서 적당한 그런 타이밍에 가셔야 돼요. 그냥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따라가고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팔고 그러는 게 아니라 테슬라를 총 몇 개의 주를 사실 건지 계획하시고요. 그 계획에 맞추셔서
투자 자금이 있으실 때 적정한 가격을 찾아서 계속 투자하시면 돼요. 주가는 개런티 안 돼요. 왜냐하면은 테슬라가 오늘 700 넘었지만 2달 후에 500불이 될 수도 있고 300불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2달 후에 1000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때 살걸 이제 살걸 그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아니면 매주 아니면 매달 자기가 정해놓고 적당한 가격선에서 이렇게 사주면서 계속 주가를 늘리시면 그런 식으로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지금 오늘은 이 60대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60대 분들 이제 100살까지 산다, 150살까지 산다 그런 세상이 오잖아요. 하지만 경제력은 이제 조금 줄어드는 그런 연령대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핫한 종목 따라가지 마시고요. 안전한 종목으로 투자를 하세요. 일단 60대에 투자를 시작하신 거면은 좀 늦습니다. 일단은 늦은 거예요. 60대에 투자하셔가지고 70대를 바라보고 하시는 건지 80대를 바라보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60대는 아무래도 경제력의 창출이 조금 어려운 그런 연령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설명이 정확하게 될 수는 없지만 30대나 40대나 50대나 60대나 전혀 다른 투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전한 종목 그리고 디비던을 주는 종목들, 그러니까 배당금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배당금을 주는 종목들, 그리고 성장은 다른 종목보다 빠르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하락장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그 종목들의 비중을 크게 투자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고성장주나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은 그 포션을 좀 줄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물어보셨던 두 분, 줌, 비욘드, 테슬라 다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 설정과 알람 설정과 좋은 댓글이 저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또 좋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